지난 시간에 과제를 하나 내드렸었는데 그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5쪽에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행렬 작업하는 게 있었어요. 자, 입력 수식에 가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괄호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위에 PQR 괄호가 되게 길어요. 위아래로. 이거는 사실 괄호 열고 ABC 쓰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는데 원래는 요거로 하는 겁니다. 여기 괄호 안에 요런 괄호가 있어요. 요런 괄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네모 9개짜리가 있죠? 네모 9개짜리 가면 괄호가 있는 네모가 있어요. 어디 찾으셨어요?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다시 보여드리면요. 입력이란 메뉴에 가셔서 여기 개체 그룹에 있는 수식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리미트, 적분 이런 거 보이고요. 상호관계 있고요. 괄호가 있고 그 옆에 경우에가 있고 세로 쌓기가 있고 옆에 행렬이라고 있어요. 행렬. 매트릭스. 그 화살표를 눌러보면은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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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9개, 9개 이런 게 있는데 뭐 9개짜리 하셔도 되고요. 2개, 4개짜리 하셔도 되는데 괄호가 이렇게 휘어진 괄호가 있고 그냥 일자로 쫙 돼 있는 괄호도 있어요. 우리가 휘어진 괄호를 쓸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B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C를 쓸 자리가 없죠? C를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칸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행렬에 가서 보시면 둘째 줄에 끝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하얀색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에 가로가 있고 파란색에 세로가 있고 하얀색 가로, 하얀색 세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얘는 줄을 증가, 얘는 칸을 증가. 이거 누르면 줄이 증가돼요. 이렇게 줄이. 칸 증가해야죠. 칸. 옆으로 늘려야 되잖아. 근데 줄이 많죠? 그때는 하얀색을 가지고 줄을 누르면 줄이 빠져요. 파란색은 늘어나고 하얀색은 빠지는 건데 요거는 칸을 제거하는 거고 이건 줄을 제거하는 거는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A 여기다 B 여기다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키보드로 가로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위아래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여기 다시 들어가서 뭐 3개짜리 눌러보죠. 뭐 3개짜리 가로. 이렇게. 그래서 뭐 하면 되죠? 칸을 빼면 되잖아. 칸을 빼면 이런 모양이 되지. 그러면 P, Q, R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첫 번째 가로 이거?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로는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가로는. 그냥 키보드 가로 열고, A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C 가로 닫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원칙이 행렬 문제라는 뜻이에요. 행렬 문제. 그래서 제가 원칙을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요렇게 세 줄인데, 한 칸이나 두 칸이면 어떻게 해요? 두 개씩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때는 여기서 이제 칸을 하나 늘려줘야 되는데 안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줄을 빼거나 이렇게 빼면 되고요. 칸을 늘릴 때 이렇게 하면 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그냥 하나 더 시루떡 쌓듯이 쌓으면 돼. 빼고 싶을 때는 밖에 나가서 딜리트 누르면 하나씩 빠지겠지 이렇게. 그럼 뭐 누르면 되는 거지.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지. 이렇게 한 건지 저렇게 한 건지 턴만 맞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랬듯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해도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 행렬을 벌써 탁 깨우치셨나 속으로 많이 놀랬었어. 요거는 이제 약간 쉬운 건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를 안 되니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신 거잖아. 근데 성공했잖아. 그게 원칙은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이 아니더라도 이 답은 만들어냈잖아. 그러면 100점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칸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방법을 또 동원하겠지. 그럼 한 번 연습해갖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내면 척척 알아서 할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뭐 했냐 이거야.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신 거니까는 연습이 안 된 거고 실력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연습을 하거든요. 막 늘어나. 자, 46쪽 본 수업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요. 열기 한번 누를 겁니다.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불러오기는 여기 아이콘이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우리 어디다 넣어놨죠? 여러분 D 드라이브에 넣어놓으셨죠? 네, D 드라이브에 넣어놨어요. 여기에 5211B인가요? 예. 소스에 가서 4장에 가서 뭐라? 잘못 열었나? 5210인가요? 5210 4장. 여기 있네. 동아리 회원 주소록 소스. 제일 위에 있는 거네. 4장. 교재 47쪽에. 파일에 가서 열기 불러오기 눌러서 내 컴퓨터에 가서 D 드라이브. 그럼 각각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 있잖아요. 5211B.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요. 조판보까지 보래요. 조판보를 보라는 거야. 조판보하고 조판보를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자, 성명이란 글자하고 코드라는 글자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콩콩콩콩 띄워서 떨어뜨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벌어졌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스페이스바 누르잖아요. 근데 조판보를 보면 달라. 조판보를 보니까 이렇게 동아리 회원 주소록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V자처럼 뭐가 이렇게 보여요. 이건 스페이스바 눌렀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돼갖고 작대기 그려져갖고 화살표가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TAB라는 게 있어요. 탭키. 얘를 누르면은요, 글자가 8글자씩 뚝뚝 떨어져요. 보통 이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선생님 화살표가 예. 오른쪽으로 나 있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나 있잖아요. 아, 탭키에? 예. 그냥 탭키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아래 한글에서는 탭키 누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갑니다. 엑셀에서는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왼쪽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래 한글은 돌아오는 기능은 없어요. 엑셀에서는 옆으로 가라라는 기능이고요.
아래 한글에서는요, 이만큼 8글자씩 띄워라라는 명령이에요. 달라요, 기능이. 옆으로 가라. 옆에 뭐가 있으니까 글로 가봐라. 그건 엑셀이고, 아래 한글에서는, 야, 좀 다리 좀 떨어져. 붙어 있지 말고 떨어져. 그 기능이 탭키예요. 그래서, 여기 성명이라는 글자에서 코드라는 글자로 갈 때, 덜컹 떨어져서 간 거예요. 이렇게 덜컹 떨어져서 갔어요. 근데 연락처하고 주소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번 눌렀다는 뜻이에요. 2번. 왜냐면 연락처 전화번호가 길죠? 기니까 한 번만에 옆에 주소로 못 가는 거야. 전화번호가 짧았으면 한 번 누르고 옆에 주소를 썼겠지. 근데 주소도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번 누르고 또 눌러서 이만큼 온 거예요. 여기도 한 번 눌러서 이만큼 간 거야. 여기다 뭐를 쓰고 싶어서 뭐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탭키가 얼마큼 들어간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코드란 부분 있죠, 코드요. 코드란 부분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거는 MS 워드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블럭 잡으면 이렇게 가죠? 그런데 Alt,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코드에다 놓고 블럭을 잡으면 옆으로 내려 세로로 블럭 잡아요. 세로. 자, 하나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한글에서의 블럭 설정인데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줄블럭이에요. 줄블럭. 근데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요, 칸블럭이 돼요. 칸블럭. 본래는 F3번 키를 누른 후에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게 뭐냐면 줄블럭이에요. 근데 F4번 키를 누른 후에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 칸블럭이에요. 이 칸블럭을 다른 말로 영역이라 그래요. 블럭이라고 안 그러고 영역이라고 불러요. 아래 한글에서. 글자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글자를 쪽 빼고 싶은 거야. 본래 위에서 아래로 블럭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로 단위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Alt키를 눌러서 하거나 F4번 키 눌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 한글에 있는 특수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코드 영역만 블럭을 잡아서 얘를 저 끝에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코드를 블럭을 잡았는데 코드를 이 주소 옆에다가 옮기래요. 아니면 성명하고 코드를 바꾸래. 이럴 수도 있잖아. 주민등록번호 빼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하면 안 되잖아. 요만큼 지우고 이만큼 지우고 이만큼 지우고 일일이 다 지워야 되잖아. 근데 5명이 아니라 4명이 아니라 4,000명이야. 언제 지우고 있냐고. 그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 샥 지워지지 뭐.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잡을 거예요. Alt키 누르고 코라는 글자서부터 이렇게 내리면 코드 동네만 세로로 칸 영역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가셔도 돼요. 끌어다가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다 이렇게. 이 시커먼 데 있잖아요. 시커먼 데. 시커먼 데를 마우스로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 자, 얘를 오려두기 하래요. 근데 커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돼? 안 돼. 일로 와야 돼. 엑셀은요, 여기다 오른쪽을 딱 누르는 순간 일로 와요. 엑셀은 일로 와. 근데 아래 한글은요, 여기다 오른쪽 누르면
의미가 없어. 왜? 커서가 여기 있었으니까. 얘를 오려뒀죠? 일로 와야 돼.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 이렇게. 여기다 와야 돼. 오고 나서 뭐 해라? 붙이기 하면 어떻게 돼? 이로 딱 붙어. 아니면 얘를 그냥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 이렇게. 이제 해보고 나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 해봤을 때는 모르는데 해보고 나니까 알아서 웃음이 나와. 이렇게 탁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주민번호를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lt키 눌러서 쓱 블럭 잡아서 얘를 성명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앞으로 가겠지, 이렇게. 잘 되겠죠? 그렇죠? 해보세요. 자, 복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요거 가져가서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잡자 이거지. 아니면 주소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맞았죠? 안 맞았잖아. 그럼 안 맞으면 안 됩니까? 해보면 되지.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안 하지만 해도 되면 되는 거야. 아까는 주민번호를 잘못 블럭 잡을 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주민번호 다음에 탭키가 들어갔고 주민번호 다음에 탭키가 뒤에 있는데 블럭을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요. 주민번호는 글자에는 탭을 잡은 거고 밑에 있는 글자에서는 탭을 안 잡고 주민번호까지만 잡은 거야. 그 탭까지 잡아야 돼. 근데 여기는 두 글자고 여기 세 글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양새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럼 복사해서 복사해야지. 이번에는 들어갔잖아.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럼 이를 둬도 되고 필요하면 탭키 눌러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얘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역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지. 그렇지 뭐. 이번엔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사할 때요. 복사할 때 아까 Alt키 눌러서 이렇게 하고 끌고 간 적 있었죠? 끌고 가면 이동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합니다. 컴퓨터라는 세상에서는 그냥 끌고 가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모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휙 끌고 가면 망치는 거야. 그럼 실행 취소하면 되지 뭐.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없어졌잖아.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요?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난다고.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는데 영역을 잡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요 마우스 포인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I자가 생겼죠? 화살표가 생겼죠? I자는 뭐예요? 클릭하면 글자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살표는 뭐예요? 올컨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걸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글을.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눌러 끌고 가면은요. 더하기 표시가 밑에 생겼어요. 그냥 끌고 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네모가 밑에 보이잖아. 화살표에. 옮겨간다는 뜻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복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엑셀도 그래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 컴퓨터에서도 그런 겁니다.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엑셀 다르고 한글 다르고 포토샵이나 이런 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들은. 근데 보편적인 것들은 다 그게 그거예요. 비슷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별개로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뭐 김치 대신에 뭐 된장을 넣으면 되는 거고 두부 들어가는 거고 그 차이만 있지 끓이는 건 똑같자 이거를 생각하는 거지 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요 주소라는 글자를 지역으로 바꾸자 이거지. 그런데 이제 요거 시자 도자 이걸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Alt키 눌러서 요만큼 블럭 잡아서 딜리트 확 누르면 지워지잖아.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가져오면 돼? 여기만 이렇게 가져와도 되죠. 이렇게 가져와도 됐었지. 성남시 굳이 안 써고 성남 그러면 되잖아. 성남 지역, 경기 지역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 다른 문서를 한번 좀 보는데요. 50페이지 그대로 열어서 이 파일 그대로 한번 볼 겁니다. 016 전화번호가 있네요. 016 전화번호. 근데 016이 010으로 바뀌었나 봐요. 010, 016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를 010으로 다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아무데나 놓고요. 아무데나 놓고 편집에 가면 바꾸기 기능이 있지. 바꾸기 기능. 어디 갔더라? 저 끄트머리 가면 찾아 바꾸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럼 찾아 바꾸기 누르면 돼요. 근데 개인정보 바꾸기라고 되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해야지. 이건 개인정보 바꾸기잖아. 여기 보면 찾기 바꾸기가 있는데 찾기만 있지 바꾸기가 없잖아. 찾기를 누르면 찾아 바꾸기가 있어. 그냥 찾기 눌러도 돼요. 그럼 여기 바꾸기가 있거든 안에. 찾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찾지도 않고 어떻게 바꿔? 그냥 찾기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찾기 밑에 화살표에 들어가서 찾아 바꾸기 해도 되고 쌍안경처럼 찾아보는 그림을 눌러가지고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근데 바꿀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016을 010으로 바꾼다 그래서 6을 0으로 바꾸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요 사이에는 얘 6이 있잖아. 얘도 0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016을 010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어. 전화번호가 중간에 0162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 안에 016 이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될까? 016 빼기를 010 빼기로 바꾼다든지. 그때 어떤 사람이 얘가 016 빼기야.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돼, 사실은. 육안으로 다 봤더니 016에 뭐 016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대략 아까처럼 016을 6을 0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016을 01로 바꾸는데 자 바꾸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부터 바꾸나 보다. 바꾸기 하나씩 바꿀 수 있어요. 하나씩 바꿀 수 있어요. 하나씩 찾아가면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실행 취소를 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아 바꾸게 들어가서요. A 모두 바꿔. 그럼 한꺼번에 확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바꾸는 게요. 지금 커서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커서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쯤에 중간에 이때 찾아 바꾸기라고 할 때 모두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꾸긴 다 바꾸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만 싹 바꿔. 커서가 지금 껌뻑거리잖아요. 여기 껌뻑거리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아래 방향에 있는 여기에 있는 016만 01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다 바꾸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위에도 남아있을 텐데 걔도 찾아볼까요? 물어보겠지. 아니면 아니야 나 위쪽에 있는 것만 바꿀래. 그럼 위쪽에 있는 것만 다 바꿀 거고 아래 건 안 바뀌니까 또 물어보겠죠. 귀찮으시면 이거 하시면 돼. 에이 싹 다 바꿔라 이거는. 그럼 샥 한꺼번에 바뀌는 거.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성춘형과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춘향전을 글을 썼어.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쓴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바꿨어, 이름을. 이몽룡은 다 로미오로 바꾸고 성춘향은 다 줄리엣으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소설이 된 거야. 주인공 이름만 바꿨는데. 그럼 이제 남원에서 뭐 놀았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춘향전은.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남원에서 놀면 안 되잖아. 그럼 동네 이름을 바꾸는 거야. 남원은 다 어떤 동네로 바꿔라. 그럼 이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소설이 된 거야. 내용은 똑같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과제를 제출하라 그러면 남이 하나 써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내용만 등장인물만 바꾸는 경우도 많이 한다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자, 전화번호 바꿨어요. 그렇죠? 만약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라 그러면 찾아 바꾸기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라 그러면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는 3글자, 얘는 5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 맞겠지. 일부러 3글자씩 맞춘 것 같고. 자, 그 다음. 아까 그 개인정보 바꾸기에 보면 찾아서 바꾸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여기에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됐잖아. 주민등록번호 공개됐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뚱뚱해. 이거 개인정보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정민은 뚱뚱해. 그럼 개인정보예요? 아니, 이정민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하는 이정민 강사는 뚱뚱해. 이름은 뭐예요? 그럼 개인정보야. 왜?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강의하는 이정민 강사는 저밖에 없어요. 딱 그 사람이 매칭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개인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홍길동 전화번호 있을 수도 있고 일찜의 전화번호일 수 있진 않잖아요. 전화번호는 정해져 있잖아. 주민번호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민번호를 선택을 해서 바꿔야지. 이렇게. 여기 주민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물결로 바꿀 건지 X로 바꿀 건지 별표로 바꿀 건지를 선택을 해서 바꾸기 찾기 일단은 찾아보고 여기 나왔다. 바꿔라 그러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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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바꿔. 바꿨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해놔야 돼. 어떻게 바꿨냐고요? 다시. 모두 바꿔도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모두 바꾸기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나씩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연습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획 바꾸면 되지 뭐. 자, 만약에 전화번호를 만약에 바꾸고 싶어요. 그럼 바꾸라 그러면 전화번호가 이렇게 보세요. 바뀌죠? 바뀌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바꾸라는데 바뀌냐고 이렇게. 안 바뀌는데? 이렇게 바꾸면 바뀌나? 아까 찾기만 했지? 바꿔야지 이렇게. 바뀌네. 자, 외국인 등록번호 여기는 없죠? 외국인 등록번호를 찾으라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찾네? 외국인 등록번호가 이렇게 생겼나 보지? 착각하고 있잖아. 근데 얘를 무작정 모두 바꿔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찾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바꿔야 돼. 자, 신용카드 번호 같은 것도 있잖아요. 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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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리. 16자리 있잖아. 아멕스 카드는 15자리고 일반 BC나 비자 마스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6자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택해서 숨겨야지, 가려야지, 바꿔놔야지. 왜냐면 이게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모르고 고객들의 연락처 주민번호가 막 홈페이지에 공개된 적도 있었잖아요. 큰일 나는 거야. 예전에 국민은행 그랬죠? 국민은행에 뭐 1000만 명? 이름, 주민번호, 그 사람들의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그 금융거래, 이런 게 다 노출이 됐어요. 제 것도 찾아보니까 조회를 해봤더니 제 거는 거기에 있는 가지수 다 공개가 됐더라고. 그래서 카드를 바꿨어요. 카드는 바꾸면 되는데 연락처는 못 바꾸잖아. 이사를 못 가니까. 자, 이런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드가 뭐로 돼 있나 보세요. 소문자 영어로 돼 있죠.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걸 대문자로 바꾸면 어떨까? 글자 바꾸기라고 있나요, 편집에? 자, 여기 있는 거를 블럭을 잡아서 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자, 블럭을 잡을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글자 바꾸기에 가면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영역을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 안 돼요. 그래서 블럭을 그냥 통째로 잡았어요. 그리고 글자 바꾸기에 가서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 대문자로 바꾸면 한정수, 김태형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두 바꾸기, 요거 모두 대문자로 바꾸기. 대문자로 됐죠. 우리 컴퓨터 입력할 땐 대문자로 많이 변환해서 입력하거든요. 내가 개떡같이 입력하더라도 컴퓨터에는 알아서 대문자로 착 들어가요. 은행에 아이디로 로그인할 때 소문자로 로그인하죠? 로그인하고 딱 나오면 알아서 대문자로 착 바뀌어서 나옵니다. 아래 안 그래도 막 소문자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코드나 지역을.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돼? 대문자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소문자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소문자는 대문자, 대문자는 소문자. 서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할 필요 없네요. 여기서는 그냥 대문자로 바꾸면 대문자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4쪽을 한번 보세요. 54쪽에 보면 주소록이 들어있는데 주소록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지금 4명이지만 여기 지금 한 4,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4,000명의 주소록 중에서 회원을 검색을 하려면 이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근데 이름이 뒤죽박죽 섞여 있죠. 가나다 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블럭을 잡아서 가나다 순으로 바꿔야지. 그거를 도구에 가면 도구에 있나? 정렬이라고 있네. 정렬. 도구란 메뉴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죠. 블럭 그룹의 정렬.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김태형 씨부터 한정수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4명이 아니라 4,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4명은 뭐하러 정렬을 해. 그냥 탁 봐도 아는지. 여기 도구, 여기 블럭에 정렬 있어요? 가서 위치는 문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행하시면은요 알아서 가나다수로 쫙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주민번호 순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번호 순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블럭을 이렇게 잡았는데 정렬에 가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문단으로 했죠, 문단. 문단이라는 거는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필드 1, 필드 2 이런 거 있죠? 필드가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할 거냐? 성명. 두 번째 항목을 기준으로 할 거냐? 주민등록번호. 근데 지금 오름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오름차순.
그러니까 74, 74, 74, 75. 75가 크잖아. 근데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역으로 하면.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 위로 올라갔죠?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어린 사람이 위에 있지, 어린 사람이. 근데 정렬을 하고 나서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되돌려야지 뭐. 되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했어. 저장을 했어. 그 닫았어. 그 다시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못 돌려놔. 저장하고 닫으면 끝이야.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어. 지금은 저장을 안 하고 닫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돌릴 수가 있어. 근데 어디까지 되돌리냐 이거야. 한도 끝도 없이 그건 아니거든요. 얘 컴퓨터가 멈춰버렸네? 컴퓨터가 멈췄어. 이게 무슨 문제일까? 난리 났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저는 죽겠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지 뭐. 그치? 야, 너 아까 뭐 이상이 있었다? 네. 여기 있잖아, 여기. 아까 뭐 한 건 있었잖아. 난리나. 여보, 여보. 그러니까 집에서. 아까 뭔가 망치긴 망쳤는데 그래도 뭔가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이름으로 가서 저장을 따로 해야 돼. 지금은 불상사가 일어나서 임시로 보관해 둔 거야, 컴퓨터가. 그럼 원래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입력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정전이 되거나 이러면 팍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지. 3일을 밤새도록 입력했는데 어느 날 팍 나가봐.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키면 한글 2010을 실행하면 아까 잘못된 거 있었어. 불러와 줄게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딴짓 하면 안 돼. 빨리 가서 저장을 해줘야 돼. 그냥 저장하는 거기서 다른 거 작업. 네, 저장을 해서 원래 문서는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하드 것까지는 바꿔놨었잖아. 지역 이렇게 바꿔놓은 거. 다시 저장을 해놓고 또 다시 고쳐야죠. 근데 블럭을 잡을 때요. Alt키 눌러서 블럭을 잡으면 뭐야? 한자키 눌렀네, 바보. 자, Alt키 눌러서 글자 바꾸게 들어가면 어디 갔어? 안 되죠? 그냥 블럭 잡아야 돼, 그냥. Alt키 누르면 안 돼. Alt키는 영역을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옆으로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지 뭐를 바꿔치기 할 때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사실 그랬잖아. 난 요만 하면 되거든. 요것만. 근데 안 해줘. 안 해. 팽날 가봐 안 돼. 그러면 이것도 불편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오. 이거를 나는 다른 거 굳이 블럭 안 잡고 요것만 하면 좋은데 아이 그 소문자로 바꾸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바꿔줘? 고객님 이 프로그램 특성상 Alt키 눌러서 영역 잡은 건 안 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고객 입장에선 귀찮으니까 이래도 바꾸게끔 해줘 라고 말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야. 한잔 먹고 아니 맨정신에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2010이잖아요. 2010 이후에 2014가 있고 2016도 있는데 가서 한번 해봐야지. 새로운 버전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실행 취소하는 거 아까 뭔지 아셨죠? 선생님 얘를 되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되돌리기.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되돌리기 돼야 안 돼요? 자, 모르고 지웠어. 되돌리기 하면 살아난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얘를 이제 저장하고 나서 닫았어. 닫고 나서 얘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러오면 이제 이건 안 되지. 저장하고 불러오면 그로 끝이야. 다시 과거가 사라지는 거지.
책의 56쪽에 보시면 되돌리기, 다시 실행하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해서 하시면 작업이 되고요. 63쪽, 62쪽.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치는 거, 꾸미는 거. 주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야. 코팅할 거야. 프린터로 인쇄해서 코팅할 거야. 보세요. 이렇게 인쇄가 되거든. 얘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여기는 많이 남았죠? 그리고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얼마큼 크게 나올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빼고 인쇄를 해줘야지. 회원들한테 상대편 주민등록번호 다 공개하면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뺐다고 쳐볼게요. 얘를 뺐다고 쳐봐. 그럼 얘가 무려 10cm가량 나와. 9.5cm. 9.5cm 이 정도 되나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크기보다 커지면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회원들 명단을 A4 용지로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서 줘봐. 이거 어디 들고 돌아다니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어디 책가방에다가? 에이, 안 하지. 그럼 A4 용지 절반 반은 거로 딱 인쇄해서 코팅해 줘보세요. 이건 부채야, 부채. 이거 수첩에 못 갖고 다니거든.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코팅해 달래요. 청춘들은 절대로 코팅 안 해. 돈도 없고. 그럼 이제 코팅 하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얘도 어떻게 와야 돼? 가운데 딱 와야지. 그랬더니 가운데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 자, 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왔어. 이게 어디 가운데야? 이거 가운데 아니지. 그럼 얘를 다 블럭 잡아서 가운데로 보내면 프린터로 인쇄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종이 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이러면 답답한 거죠. 그리고 했다고 치고 제목은 좀 멋있게 꾸며야 되고 글꼴도 좀 바꿔야 되고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뻐야 되잖아. 자, 교재 5장 한번 열어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서 510 5장 교육과정 안내 소스 이거. 자, 이제는요, 조판보호는 빼세요. 문단보호만 보세요. 문단보호만. 예, 문단보호는 꼭 보셔야 돼. 엔터 자리, 엔터 표시는 보셔야 되고요. 조판보호는 굳이 안 보셔도 돼, 이제는. 63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5장 교육과정 안내 소스를 불러옵니다로 되어 있으니까 불러오시면 돼요. 문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백도 이렇게 있고요. 위에 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 뭐 밑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백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왼쪽, 오른쪽이 3cm, 3cm, 위에 3.5cm 여백이 날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쪼개 가서 쪽. 네, 쪼개 가시면 쪽 여백이라고 있잖아요. 쪽 여백을 기본으로 놓지 말고 좁게 하면 돼요. 좁게. 그럼 여백이 바짝 줄어들었거든. 그럼 글자가 많이 들어가겠지 안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양 채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백을 보통 기본으로 놓는 거야. 기본으로. 그러면 좌우 상하 여백이 많아지고 글자는 얼마 안 넣어도 꽉 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일단은 제목이죠. 제목. 이 제목을 한번 꾸밀 겁니다. 62쪽 보세요. 62쪽. 62쪽을 보시면은 왼쪽 이렇게 꾸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자를 꾸며가면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다 입력해놓고 나서 꾸미셔야 돼요. 어떤 거는 꾸며가면서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꾸며가면서 입력할 때도 있는데 보편적인 거는 다 입력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서 그때 나머지 꾸미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대략
블럭을 잡기 글자를 썼는데 요것도요. 줄을 바꾸면 더 좋겠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줄을 띄워놓으면 보기 좋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교육 소개, 교육 내용, 교육 일정, 교육 장소 해서 4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목이고요. 자, 블럭 잡는 법 좀 해볼게요. 블럭을요, 보세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를요, 땅땅땅, 트리플 클릭. 저기도 땅땅땅. 아,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아.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동네. 이 동네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한시를 가리켜요. 블럭을 잡거나 그러면 11시를 가리키고 저 위에 메뉴판에 가도 11시를 가리키잖아, 마우스가. 근데 여백에 가면은요, 1시를 가리킵니다. 이때 보세요, 요거. 얘는 땅땅, 땅, 땅땅땅. 여기서 한 번 누르면 한 줄. 땅땅, 2줄. 2줄이 아니라 문단. 엔터 친 데까지. 땅땅땅, 전체. 안에서는 땅 클릭하면 커서 땅땅 더블 클릭하면 단어 땅땅땅 트리플 클릭하면 문단. 그러니까 한 줄이 문단일 수도 있고 2줄이나 3줄이 문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그 하는 건 다 알아. 이제는 이거는 애들 다 알아.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더라고. 태어날 때 마우스 자꾸 태어난지 몰라도 알더라고. 그런데 새로운 거니까 클릭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그리고 글꼴을 좀 바꿔야지. 글꼴을 뭐 도둠 같은 거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로 바꿔야지. 글꼴 여기 글꼴 있잖아요. 이런 거. 궁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목은 고딕 계열이 제일 좋아요. 고딕 계열. 헤드라인은 원체 굵게 나와요. 글자를 더 크게 하면 좋아. 15. 하셨어요? 저랑 글꼴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고딕 계열로 하시라고. 고딕 계열. 명조 계열 말고 고딕 계열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우리 책 62쪽에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요 두 개만 이제 블럭을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어디 있어요? 서식에 가면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글자 그룹. 서식. 그러면 스타일, 글자, 문단 이런 게 보이죠? 글자. 서식. 옛날 메뉴는 글자 모양이라고 불렀어요. Alt L이라고 적혀 있는데 키보드로 그냥 Alt L 누르면 딱 가는데 그냥 우리는 글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글자를 누르시면 이런 글자 모양 메뉴가 뜬단 말이야. 그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요 두 글자가 위로 올리고 싶어. 요거는 내려가는 거고 이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글자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H2O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Y의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수식 입력기에도 있죠. 근데 요거를 수식 입력기로 넣긴 좀 그렇고 요거 두 글자만 블럭 잡아서 서식 메뉴판에 있는 글자 그룹 이걸 글자 모양이라 그래요.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요거는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윤곽선, 외곽선이라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 위첨자. 글자보다 위로 착 올라가는 거야. 우리 수식 입력기에 첫 번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눌러주면 글자가 올라가. 그리고 설정 누르면 올라가게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 소개, 교육 내용, 교육 일정, 교육 장소를 보시면 교육 소개는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자로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일정, 교육 장소는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위에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블럭 잡고 여기 블럭 잡으면 안 돼요. 블럭이 따로따로 못 잡아요. 얘 따로 작업하고 얘 따로 작업하고 얘 따로 작업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못해. 이게 한꺼번에 블럭 잡으면 되는데 블럭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안 잡혀.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엑셀은 셀마다 돼 있잖아요. 셀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블럭이 돼요. 아래 한글도 표로 작업하면 여기저기 한꺼번에 블럭이 됩니다만 글자만 쓴 거니까 그건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교육 내용부터 한번 꾸며볼게요. 교육 내용에 가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글꼴은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글꼴을 뭐로 바꿀 거냐? 글꼴을 여기서 바꿔도 되지 뭐. 글꼴은 바꾸는 건 여기서 바꾸면 돼. 이렇게 보면서 바꾸는 게 좋지. 뭐 윤고딕 이런 걸 하셔도 돼. 250. 그리고 글자 크기를 한 12. 글자 크기를 한 12. 아니면 더 크게 해도 되지 뭐. 그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여기 그림자 지는 게 있어요. 그림자. 있어요? 그리고 확장에 가서 강조점이라는 게 있어요. 강조점. 거기다가 검은 점을 찍을 거예요. 검은 점. 처음에 있는 건가? 이게 점이야? V자야? 점이야? 물결이 뭐예요? 동글뱅이죠? 이렇게. 처음 거. 강조점 처음 거. 허연 점, 검은 점, 이런 거 있어요. 검은 점. 그래서 설정 누르면 요렇게 꾸며졌죠? 꾸며졌잖아. 자, 보세요. 교육 내용 블럭 잡아서 글꼴은 글자 그룹에 가서 여기서 글꼴을 바꿔도 되는데 어떤 모양의 글꼴인지 몰라요. 안 보여. 그래서 글꼴은 직접 밖에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글자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낫고 이렇게 하면 되고 글꼴이나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세밀한 거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줄 건지 또 확장이라는 메뉴판에 가서 강조점이라는 걸 넣어줄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얘도 부러워 죽겠어. 야, 교육 내용 너 이쁘다. 아, 뭐 기본이지 뭐. 얘가 부러워하는 거야. 아, 컴퓨터끼리인데 야, 너는 멋있다. 위에 점도 있고 그림자도 빡 주고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림자가 사라졌나? 다시. 야, 너 되게 있어 보인다 이거야. 응? 그림자 여기 글자 모양에 가면 양각 여기 있네 여기. 그림자. 그림자도 싹 들어가고 글꼴도 멋있고 크기도 야 나보다 크네. 너 좀 컸다 이거야. 부러워 죽을라 그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 네일 아트가 예쁘고 헤어스타일 멋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워요. 부럽죠? 그럼 물어보잖아. 너 어디 가서 했니? 나 청담동 가서 했어. 아, 나 거기는 못 갈 것 같고 우리 동네 미용실은 영 수준이 안 맞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 그럼 네 거 좀 내가 빼올게.
네 거를 네 어떻게 꾸몄는지 빼올게 이거지.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Alt C, Alt C, 왼손으로 엄지 Alt, 검지 C, Alt C. 자, 여기 블럭 잡으시면 안 돼요. 얘를 딱 머리끄댕이 잡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 지금부터 네 거를 빼올 거야. 복사해 올 거야. 근데 글자 내용은 안 빼오고 꾸미는 것만 빼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Alt C 누르면 글자 모양만 복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사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얘를 블럭을 잡고 Alt C, 얘도 블럭 잡고 Alt C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됐어요. 내용은 아까 내용 내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꾸며졌잖아. 컴퓨터는 불어할 일이 없다니까. Alt C 해가지고 그냥 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lt C 하려고 봤더니 얘는 아니네. 그럼 얘는 실행 취소해야죠. 근데 실행 취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려야 되잖아. 원래대로 돌려야 되잖아. 그땐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블럭 잡고요. 아까 꾸며놨었잖아 이렇게.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빠마를 해놨더니 안 이뻐. 그럼 원래대로 풀어놔야 되잖아. 컴퓨터에서는 컨트롤 1 그러면 아래 한글에서 처음 글자 쓴 형태대로 원래대로 내용은 그대로 있고 꾸미는 걸 싹 뺏겨 놓는 거예요. 생얼로 바꾸는 기능. 블럭 잡고 컨트롤 1 누르면 걔는 꾸며진 게 싹 빠지는 거지. 메뉴 퀴치란 거 싹 지우고 파마한 거 딱 원래대로 돌리고 눈썹 붙인 거 다 띄고 이 하는 기능이 컴퓨터에서는 블럭 잡고 컨트롤 1.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뭐야? 꾸미기 들어가는 거지만 아래 한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원위치 원래 생얼로 돌아오는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꾸며야지.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 글꼴도 좀 묵직하게 바꿔주고 글꼴도 좀 바꿔주고 크기도 바꿔주고 마음에 들었어. 근데 색깔이 파란색 바탕에 흰글씨잖아. 그럼 블럭 잡고 글자 모양 꾸미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흰색. 흰색이 어디 있을까? 기본에 가면 흰색 있다. 흰색. 음영색은 뭐? 파란색. 색깔은 마음에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골라. 빨간 바탕에 흰 글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그렇게 되면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마음에 들어. 야, 첫째가 멋있어졌어. 야, 우리 저거 바꿀래? 첫째 따라갈래? 그럼 어떻게 해? 첫째에다 클릭하고 Alt C 복사. 그리고 여기다 놓고 블럭 잡고 Alt C, 블럭 잡고 Alt C, 블럭 잡고 Alt C. 그러면 어떻게 해? 첫째 따라가는 거야. 내용은 그대로 두고 옷만 갈아입어야 되잖아. 모양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거를 모양 복사라고 한다. 모양 복사. 여기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모양 복사.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클릭하고 모양 복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원하는 데 가서 모양 복사를 다시 누르면 돼요. 원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양 복사 다시 누르면 아까 내가 처음에 잡아온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는 건 뭐예요? 안에 꾸며진 내용, 글자 내용 통째로 복사하는 거고, 모양 복사는 알맹이는 두고 꾸미는 것만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작업할 수 있다 이거죠. 어렵지 않아요. 책에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는요, 보시면 됩니다. 예. 모양 복사라든지 이런 기능 다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0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70페이지 2번 있어요. 나들가게 육성사업 지원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밑에 소상공인 있고, 뭐 신청기관서부터 문의처까지 있죠? 자, 이거를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 또는 여기는 아이콘 눌러서 불러오기. 혼자 풀어보기 2번. 혼자 풀어보기 2번. 2번이죠, 그렇죠? 소스. 얘를 열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70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대로 꾸며보세요. 요 문서는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서인데, 지시하는 대로 꾸미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볼게요. 제목은 블럭을 잡아서 궁서라는 글꼴로 바꾸래요. 뭐 궁서 바꾸면 되지 뭐. 가나다 순에 의해서. 크기는 20으로 하래요. 근데 만약에 글꼴의 크기를 21로 하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21이 없잖아요. 그럼 안에다가 21로 쓰고, 안에다 21이라고 쓰고, 엔터 탁 치면 21이 돼요. 당연히 20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속성, 진하게, 양각. 진하게는 이게 진하게예요. 굵게, 진하게. 겉에도 있어요. 근데 양각이니 음각이니 이런 말은 겉에 없거든요. 서식에 가서 글자. 그러면 궁서, 진하게, 양각? 여기 있네, 양각. 글자색은 검정색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양각. 글자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확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양각. 음각은 어떻게 돼요? 음각. 글자가 안으로 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잘 안 보이시죠? 뭐 하라면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프린터로 인쇄해서 주면은 요거 따라서 색연필로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글자 공부 가르쳤었어요. 우리 애들도 다. 예. 자, 그 다음 소상공인. 블럭은 앞에서부터 잡고 들어가도 되지만 뒤에서 블럭 잡아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땅땅땅이 마우스를 클릭을 몇 번 하느냐 이 얘기인데. 예. 자, 그 다음에 글꼴은 HOI 견고딕. 글꼴의 크기는 13. 13이 없어요, 지금. 근데 커져라, 작아져라 그러면 13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록 안에 들어가 보면 13이 누락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으면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된다 그랬잖아. 글자색은 뭐? 글자색은 여기도 있네, 여기. 글자색 여기 흰색. 글자색이 흰색이니까 안 보이지, 당연히. 보통도 하얗고 글자도 하얘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글자 모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음각, 음영 여기 가서 빨간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선택을 해서 기본에는 빨강이 안 보이잖아. 빨간 계열하면 되고 아니면 가서 오피스를 선택하면 빨간 거 있으니까 빨간 거 누르면 되고 쭉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네 줄은 어떻게 하라고요?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요. 크기는 12로 하래요. 됐네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이가 제일 예쁜 거냐? 아니야. 안 예뻐. 안 예쁘다고.
내가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여러분 대문 앞에다가 개조심하고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골에 가면 대문에 개조심 써있잖아. 그걸 컴퓨터로 프린터로 인쇄해서 붙여놔도 되잖아. 그러면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겠죠? 이제 개조심이라는 글자를 개같이 써놓으면 되게 무서워한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에는 개 같은 글꼴이 없죠? 그렇잖아. 글꼴이 개 같은 욕이 아니라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쓰면 알아듣나? 이런 거 더 못 알아듣잖아. 이런 거 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를 써야 금방 알아볼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곧이 딱딱한 거를 쓰고 빨간색을 쓰면 좋잖아. 노란색 쓰면 알아봐요? 안 알아봐. 빨간색으로 써놔야 주의사항이 되거든. 그런 게 실전 문서야. 선생님이 편집에 들어가서 찾는 글자 모양으로 실행한 거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자 모양이 어디요? 여기 들어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거하고요. 예, 서식에 들어가서 모양하고요. 글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근데 결과가 다른데요? 어디가? 색깔이 응. 편집에 들어가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예,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색깔이 없어져요. 편집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고 서식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고 그게 그거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여기 보시라고. 요 글자 빨간 바탕에 흰 글씨를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 해서 제가 안에다 클릭하라 그랬잖아. 끝에다 놓지 말고 혹시나 불안하니까. 끝에는 글꼴이 어떤 글꼴인지 모르잖아요. 안에다 클릭하고 Alt C 누르고 복사. 여기다가 Alt C 똑같아요. 그게 그거야. 자, 그 다음 이거 얘 볼게요. 간행윤리위원회 추천책 2012년 07 이렇게 써있는데 첫 줄은 어떻게 하래요? 함초롱 도둠 크기는 20 글꼴은 바다색이 뭐줄 아나? 아 여기 바다색이네. 요거 그 다음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꾸미라고 되어 있어요? 한컴 윤고딕 250 글꼴의 크기는 12 72쪽 5번 글자색은 하얀색 그 다음에 음영색은 글자 여기 편집에 가서 글자 모양 들어가도 되고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 들어가도 되고 음영색은 뭐? 파랑. 자, 꾸며졌죠? 얘를 여기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끝에다 놓지 마시고 안에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모양 복사 또는 Alt C 눌러서 복사 블록 잡아서 Alt C 블록 잡아서 Alt C 그러면 위에서 지정한 글꼴이 그대로 짝짝짝짝 들어가죠? 모양이 꾸며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물원 이야기 6번 소스 한번 열어서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블록 잡아서 한컴 윤체 B B라는 말은요 볼드 두꺼운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M은 미디움 L은 라이트 얍상한 거 예. 크기는 23 글꼴 색깔은 그냥 빨간 계열 아무거나 그냥 빨강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똑같죠. 꾸며진 게 이거 어떻게 꾸미래요? 한컴 윤체 M
크기는 15.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그림자 어디 있나요? 글자 색깔은 녹색 계열로 하라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는 그림자를 넣었지만 우리 책에는 그림자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림자 빼세요. 이 책이 기본이라면 그림자는 빼시면 되지. 그림자는 어떻게 빼냐면 저 뒤에 있는 보통 모양 누르면 다시 눌러도 그림자 빠져요. 근데 막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끝에 있는 가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원위치 이런 뜻입니다. 그림자를 넣고 A 뺄 거야. 그럼 다시 누르면 원위치. 자, 이거 모양 예쁘네요. 블럭 잡지 말고 안에다 클릭하고 뭐라고요? 모양 복사. 그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 가서 뭐 해라?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뭐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서에는 뭔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제목하고 내용들이 구분이 안 돼 있어. 제목하고 내용이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구분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빈 줄이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알아보기 쉬워요. 이래야 알아보기 쉽다고. 아까처럼 따다다닥 붙어 있으면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항상 글자를 꾸미기 전에 미리 띄워놔 줘야 돼.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꾸며놓은 상태에서 띄웠죠? 그러면 줄간격도 꾸민 것처럼 커져요. 아까 이 자리가 15였거든. 자, 보세요. 제가 뒤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23만큼 떨어졌고. 앞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15만큼 떨어졌고. 원래는 10이었잖아. 10. 그래서 항상 잘 쓰셔야 돼. 입력을 잘 해놔야 돼. 입력을 개떡같이 해놓고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제 몸이 막 배가 볼록볼록 나왔는데 장동건처럼 꾸밀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몸에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장동건처럼 뭘 하든지 해야 돼. 항상 잘 만들어 놔야 돼. 뭐 장동건 씨가 잘생기고 제가 못생겼다가 아니라 뭔가를 잘 만들어 놓고 꾸며야 더 예쁘다는 얘기지. 잘 입력해 놓고.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73쪽. 요리 레시피 만들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리 레시피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까는 글자를 꾸미는 연습을 했었죠. 글자를 꾸미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문단을 꾸미는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개 눌러서 이번에는 6장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요리 레시피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6장. 자, 6장에 있는 처음 파일을 여시면 돼요. 기업에서 신입사원 선발할 때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요. 요즘 뭔지 아세요? 신입사원 선발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물어보고 답하고 테스트를 해볼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느냐, 명문대학을 나왔느냐, 뭐 부모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요즘 들어 추세가 뭐냐면 우리말 쓰기를 해본대요. 우리말 쓰기. 우리말도 제대로 표준말도 못 쓰고 띄어쓰기 못하는 사람이 과연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죽기 살기로 영어 단어는 많이 외워요. 그래서 영어 스펠이 틀리면 그걸 틀렸다고 뭐라 그러고 우리말은 개떡같이 써. 띄어쓰기, 맞춤법 아무것도 모르고 초딩, 고딩, 중딩 뭐 이런 거. 뭐 개이득? 여러분 개이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득이 많이 생겼다는 걸 줄여서 개이득 그런데요.
핵노잼? 이거 뭔지 아세요? 핵이라는 건 무서운 거죠? 어마어마한 걸 핵이라 그래요. 노잼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막 개그맨이 웃기는데 노잼, 핵노잼, 한 개도 재미없다 이거. 그런 건 되게 잘해. 그런 말은 되게 잘하는데 문제는 자기소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썼다고. 만드는 법 띄워야지. 느낄 수 이렇게 짤짤한 짭짤한 뭐 컬러푸드 이거는 뭐 외래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가 맞춤법이 안 맞는 것 같고 새송이 버섯도 뭐 새송이 한 칸 띄고 버섯인데 이거는 상품 이름이니까 뭐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은 맞춤법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맞춤법이 틀린 상태에서 잘 꾸미면 뭐 할 겁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만들었는데 띄어쓰기 안 맞추면은요 에이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 그렇잖아. 나쁜 사람도 없고 뭐 예수님 같이 선한 사람도 없고 기본은 우리말은 배워야 한다 이걸 따진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보고서를 만들거나 논문을 쓰거나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리면 아주 싫은 소리를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도구라는 메뉴에 가면 혹시 있나 보세요. 맞춤법 검사하는 게 있나? 검토에 있겠다. 도구가 아니라 검토에 가면 여기 맞춤법 검사라고 있네. 찾으셨어요? 네.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시작 누르면 강황이라는 강황. 그럼 강화? 강한? 객황? 강항? 강황입니까? 강항입니까? 강황 맞죠? 그럼 얘는 지나가야지 뭐. 짭짤한 이거는 짧다란 말이고 예, 비읍 하나죠? 그럼 얘를 바꾸기. 컬러푸드는 컬러푸드를 띄었어야 되나봐. 바꾸기. 새송이 버섯은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냥 닫기. 지나가든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강황이라는 말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새송이 버섯도 상품 이름이니까 재료 이름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 정도는 만들고 써야지. 아까 제가 느낄 수 만드는 법도 제가 그냥 알아서 띄웠는데 맞춤법 검사 들어가면 만드는 법 바꾸기, 강황 지나가고, 느낄 수 바꾸기 이런 식으로 챙겨보세요. 챙겨보세요. 응? 건강을 챙겨보세요. 챙겨보세요라고 써야 되는데 체경보세요라고 썼어. 근데 체경보세요라는 건 뭐를 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안 맞는 거죠. 단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체경보세요라는 말을 이 문맥상에서는 챙겨보세요가 맞는 말인데 체경보세요라는 글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글 이 프로그램은 글자가 잘못 써졌다, 문법이 잘못됐다는 걸 찾는 거지 문맥의 흐름을 찾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경보세요가 물어봐야지. 체경보세요가 뭡니까? 잘못 썼어요. 챙겨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챙겨보세요. 이렇게. 챙겨보세요. 이렇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밑에 빨간 줄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글자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야지. 자, 이때 우리가 쪽윤곽을 보면서 꾸미는 방법이 있고 쪽윤곽을 안 보면서 꾸미는 방법이 있었는데 글자 자체를 꾸밀 때는 쪽윤곽을 안 봐도 돼요. 쪽윤곽 안 봐도 되는데 글자가 아니라 문단으로 갈 거예요. 문단으로 갈 때는 여백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안 봐도 되는데 안 보면 뭔가 답답하게 나타나. 할 수 없이 문단을 꼭 여백을 봐야 돼.
자, 한번 제가 여백을 다시 안 본 상태에서 자,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이 제목은요, 굳이 블럭 잡지 않아도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갑니다. 어떤 분들은 얘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보내요. 그리고 끝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블럭을 안 잡아도요, 가운데 가요. 그냥 가운데 가면 가라고 가면 된다고. 얘도요, 블럭을 잡지 않고요, 가운데 그러면 다 가운데로 가요. 근데 왼쪽 맞춤이 아니고요, 양쪽 맞춤입니다. 왼쪽 맞춤을 하면요,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이 들쑥날쑥거려요. 왼쪽은 맞았죠? 네. 오른쪽이 어때요, 오른쪽? 그래서 양쪽 맞춤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쫙 맞게끔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문단이죠, 한 문단. 엔터 친 데가 한 문단이에요. 문단이라는 거는 엔터를 치면 문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두 문단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두 문단 잡았잖아. 문단만 꾸밀 때는 근데 글자를 꾸밀 때는 어떻게 돼? 다 잡아야죠. 그래서 보통 블럭을 잡고 가운데 맞춤하는 이유는 가운데로 보내고 나서 글자를 꾸밀 요량으로 블럭을 잡은 거야. 그냥 가운데만 갈 거야? 그럼 아무데나 놓고 가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요리만 블럭 잡고 가운데로 가면 요리만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 다 가잖아. 문단을 가지고 하는 거야. 문단. 예, 근데 요리만 난 빨간색 할 거야. 그러면 요리만 블럭 잡고 빨갛게 해줘야지. 예. 자, 그래서 책에서는 제목줄을 블럭 잡아서 글자를 크게 하고 글자 색깔을 카레 색깔 같은 걸 넣나 봐. 카레. 인도 요리 카레. 이렇게 카레 색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카레 색깔이 아닌데 약간 더 그리고 글꼴도 약간은 좀 딱딱한 글자를 써야 잘 보이고. 책에서는 글꼴을 어떻게 바꾸는 건 있어요. 뭐 계란색 같은 거 있는데 아까 보니까는 서식에 글자 모양 하면은 글자 색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요거. 노른자색. 노른자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색깔이 일반적으로 빨주노초 파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화살표에 가서 오피스를 선택하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빨강, 주황, 녹색, 파랑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기본으로 가면 약간 파스텔 톤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이 두 문단 우리가 보통 글을 쓰게 되면 요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으로 툭 들어가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일이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문단이 두 문단이 아니라 문서가 한 500페이지 분량이야. 근데 들여쓰기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럼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스페이스바를 두 번씩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는 거야. 블럭을 잡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아니고 문단 모양이에요. 편집에 가도 문단 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쓰기. 얘가 지금 글꼴이 몇 포인트예요? 10포인트죠? 들여쓰기 10. 만약에 본문의 글꼴을 12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들여쓰기 얼마? 12. 똑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은요. 알아서 스페이스바 누른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새로 만들게 딱 들어가면은 그냥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해놔 이렇게 글을 쓰면 돼. 글을 막 쓰면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어떻게 돼? 이게 그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예. 자,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 친 것처럼 벌어져 있지 않아요? 대체 조미료이다. 그리고 컬러푸드 선두주자인 카레, 그 다음에 챙겨보세요 하고 카레 가루가 들어있는 이 줄, 여기. 이 사이가 이렇게 엔터 친 것처럼 벌어져 있지 않냐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내가 엔터를 쳐서 줄을 벌려야 놔야 되냐, 이거야. 그러지 말고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아까 문단 모양 들어가서 이거예요. 문단 아래에다가 10포인트만 줘볼게요. 10포인트. 엔터 친 데가 문단이라 그랬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문단, 아래 문단이 줄 사이 간격이 좀 벌어진 것처럼 보여서 구분을 하기 쉽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는 얘야, 얘. 얘가 어려워. 자, 교재 볼게요. 74쪽. 책에 뭐라 그랬냐면 이 문서를 불러와서 자, 다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맞춤법은 우리가 맞추는 거는 이제 띄어쓰기라든지 이걸 맞춰봤고요. 책에는 이제 첫 줄을 블럭을 잡아서 모양을 꾸밀 거고요. 한 컵 윤고딕 2550,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은 노른자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근데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굳이 블럭을 안 잡고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도 아까 블럭이 잡혀 있었잖아. 꾸미느라고. 그냥 그 처음에 가는 거지 뭐. 그 다음에 75쪽에 보시면은 이 카레 색을 대표하는 얘들에 가서 문단 모양에 가서 들여쓰기를 할 거고 문단 아래 간격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꾸며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근데 여기도 있네. 여기 왼쪽을 얼마큼 하래요? 15. 오른쪽은 얼마래요? 15.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어라?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른쪽도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끝에 붙어있고 왼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왼쪽에서 떨어졌고 오른쪽도 떨어졌죠. 벽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왼쪽 여백을 15, 오른쪽 여백을 15로 준 거야. 그래서 엔터 치면 아래를 좀 더 간격을 넓히고 왼쪽은 들여쓰기처럼 만들었고 했는데 이 왼쪽 벽이 있어요. 왼쪽 벽, 오른쪽 벽. 여기가 아까는 어떻게 쓰냐면 뒤에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벽에 쫙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붙어 있었는데 얘를 15. 얘도 15. 벽에서 떨어진 거지. 그렇게 작업을 하래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라고 같았는데 얘도 180으로 하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180으로 해주면은요 줄과 줄 사이가 더 벌어져요. 줄간격 여기도 있는데 여기. 저는 화면이 좁아서 밑으로 밀려 내려갔지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줄간격 있지 않아요? 여기 끝에 가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는 그 끝에 보면 160이라고 돼 있었는데 얘를 얼마로 바꿔라? 180. 위쪽과 아래쪽 여백이 없이 줄 여백이 없이 글자를 위아래 딱 붙였으면 줄간격이 100%예요. 자, 요 사이를 제가 줄간격을 200으로 바꿔볼게요. 줄간격을 200으로 바꾸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줄과 줄 사이가
줄과 줄 사이가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여유를 주는 거예요. 200%가. 그러니까 줄 간격을 만약에 300%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로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두 줄이 여백이 들어간 것처럼 볼 수 있죠. 일부러 줄 간격을 300으로 해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사이에다가 빨간 펜으로 첨삭 지도를 해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보세요. 줄 간격을 제가 1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100으로. 위에랑 딱 붙어 있잖아. 어디다가 메모를 하기가 힘들어. 첨삭을 해주기가. 그래서 우리 아래 한글은 줄 간격이 기본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 여백을 준 거야. 근데 그걸 20%더 줘서 180%로 만들라는 거죠. 논문은 이래요. 논문은. 뭐 석사, 박사 논문 같은 걸 보니까는요. 줄 간격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줄이면 종이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면 거기다가 뭐 글자를 첨삭 지도를 해주시나 보지. 지도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석박사 논문은 애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나름 청장년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좀 가독성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려고 쓰는 건지 몰라도 뭐 학교에서 쓰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썼으니까 논문 써서 내세요 그러면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어. 글자 크기는 몇 포인트, 줄 간격은 얼마, 제목은 몇 포인트, 룰이 있어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이제 제일 힘든 게 얘입니다. 얘를, 이건 준비 자료잖아요. 준비 재료.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겉에다 씌워야 돼. 겉에다 씌울 거야. 블록을 잡으시고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선을 이렇게 지그재그라든지 뭐 두 줄이든지 실선이든지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색깔도 꾸밀 수 있어요. 뭐 빨강으로 꾸미든 파랑으로 꾸미든 뭐로 꾸미든 꾸미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이 어디예요? 오른쪽만 그냥 겉에 다 두를 거야. 다 두를 거야. 하고 설정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기에서 좁은 걸 해제하고 보면 더 잘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블록 잡아서 제가 어디 가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분명히 빨간색으로 테두리 선을 그렸어요. 진짜 흉측하게 나왔죠? 77페이지 보시면은 최소한 박스가 하나로 묶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블록 잡고 아까 문단 모양에 들어갔더니 이거 문단 테두리 연결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얘가 하나처럼 보여. 하나처럼 보인다고. 블록 잡아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요거 문단 테두리 연결을 빼주면 엔터 친 데가 문단이라 그랬잖아요. 따로 논다고. 니 따로 내 따로. 그런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연결하자. 그러면 오케이 해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얘가 좀 더 벌어지면 좋겠어. 벌어지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벌릴 때 어떤 키 누른다 그랬죠? 스페이스만 누른다? 아까 뭐 눌렀어요? 탭키. 탭키 누르면 툭툭툭툭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탭키 누르면 요만큼씩 가잖아. 짜증이 확 올라오죠? 어떻게? 탭키 누르면 이만큼 떨어지면 좋잖아. 끝에. 한 방에. 아까 탭키가 8칸씩 옮겨간다 그랬는데요. 그냥 여기서 탭키 누르면 휙 저 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아요? 한 방에?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점선을 찍을 수 있어, 점선. 그게 지금 어디냐면 교재 73쪽 보세요. 카레가루 옆에 100g인데 점점 찍혔잖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다 하려면 또 집에 못 가니까. 아시겠죠? 네.